삼키기에는 쓰라린 알약이지만 요즘 우리는 부모와 인연을 끊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듣습니다. 이런 소식은 가슴 아픈 일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다시피 어떤 아이들은 항상 받는 쪽에서 자랍니다. 그들의 부모는 가장 초라한 집에서조차 대학에 보내기 위해 등골이 휘면서 고군분투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주변 또래는 부유한 가정과 비교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눈높이가 상향 조정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하더라도 높은 생활 수준에 높이고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자녀들은 주는 방법이 아니라 받는 방법만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생활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돌려준다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고 효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 관해서는 자신이 잘난 또래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떨까요?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대치가 쌓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클수록 실망하고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나는 너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딱 말합니다. 성인이 되면 스스로 일어서라라는 말하는 가정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 일찍 독립하는 법을 배우며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덜 기대합니다. 이것은 종종 더 좋은 부모-자식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제 몇 년을 빨리 감아보면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을 요구하는 자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요구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신적인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반드시 부모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수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첫 번째는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평생 행복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적어도 3살이 될 때까지, 나아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가정에서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투거나 아이를 가혹하게 꾸짖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품, 비싼 집, 심지어 장난감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마음은 평생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아이의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은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처음 자란 풀이나 나무는 약간의 힘으로도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의 마음도 분노나 짜증에 크게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몸이 완전히 형성됩니다.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주변 환경을 흡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되고, 일본어를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정신 상태입니다. 보호자의 생각은 아이가 무색무취의 흰종이와 같다. 아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집니다. 보호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아이는 불안해하고 얌전해집니다.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나중에 우울증과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행복은 종종 보호자의 정신 상태를 반영합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와 3살까지 사랑을 받은 아이의 뇌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3살까지의 성격 발달은 그 이후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옛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는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꾸짖거나 짜증을 내는 것을 피하는 것보다는 그 대신 불만족스러운 기대와 결과를 침착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평생에 걸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육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대신해 결정을 내렸다면 미래의 배우자, 아파트 선택, 자녀 양육까지 무한정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제공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은 본질적으로 성인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자녀를 키우면서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진로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돕는 것이 항상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표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물에게 먹이를 줌으로써 동물을 돕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동물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의존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등록금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며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손을 벌리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는 주로 음식, 세탁 및 기타 기본적인 필요까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살짜리 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아이가 넘어질까봐 자전거를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절대 타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넘어지고 다치고 배워야 합니다. 팔이 부러지면 병원에 데려갈 수 있지만 부모가 자전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 올바른 도움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적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 없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폭력입니다. 부모는 행복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폭력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